좋네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시작할게요. 저한테 보이시는 분들이 지금 스텝 사장님들 다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타입 5의 삶, 타입 5,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관계적인 자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처음에 그 타입 5의 삶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찾던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강의할 때 제목을 달라 그러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타입 5의 그룹이어서 타입 5의 삶이라고 이렇게 또 센스 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 이 말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 결정했을 때 믿는 자한테 일어나는 부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의 기회를 왜 간절히 원했냐면 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자영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나 순수한 마음으로 일단 믿음으로 시작해보겠다라고 했고 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부의 기회가 2013년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도 안 됐을 때 진짜 이 기적이 저한테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20대 때 저고요. 이게 결혼할 때 30대 때 저예요. 근데 20대 때 싱글이고 뭐 연애할 때랑 그 다음에 결혼할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실 싱글인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진짜 많이 어른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냥 경제적인 걸로만 이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실제로 했더니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남편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힐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한테 기대를 엄청 했더라고요.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뭐 아이 아빠로서, 그 다음에 사위로서 당신 그 역할을 해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고 남편이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은 이제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선수촌에 있었고 저는 저대로 바쁜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는 아토피로 친정엄마 손에 길러지고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싱글일 때랑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일단 어떤 나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아지게 됐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던 결혼이었고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아이를 다산하는 게 되게 꿈이었거든요. 저도 3남매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토피로 태어난 순간 그 꿈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둘째, 셋째를 계속 낳아도 아이가 아토피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 때부터 뉴스캔을 만나면서 둘째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 아이는 너무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과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이런 틀에 박힌 삶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렸는데 가족이 가족답게 살지 못하고 왜 다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아이는 왜 엄마 손에? 저는 이제 제가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영업이 진짜 잘 되는 자영업이었어가지고 거기를 안 나가면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그러니까 제가 그 자영업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서서히 인지하게 돼요. 처음엔 20대 때, 30대 때는 삶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이 결혼을 하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은 됐고 일단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려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싱글 때도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너무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야 됐기도 했고 근데 내가 이 삶을 유지하려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여행을 만큼 떠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자유, 막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데 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결핍과 경제.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너무 불안해. 아이들 어떻게 키워? 막 이런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게 뭐냐면 평범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평범함의 정의가 뭐냐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거. 4시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즉 95%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의도 모른 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부터 저는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게 그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이런 각본화됨을 살 거냐, 아니면 자유의 시간을 누리고 얽매이는 시간을 조금 가질 거냐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 자유 시간을 무조건 내 자유롭게 쓰겠다. 나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 도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뭐 해 먹고 살지? 뭘로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직업을 그냥 막연한 직업을 선택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 자영업에서 한계를 느낄 때쯤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 진짜 자유를 원한다. 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탑 클래스였고 가장 잘 나갔을 때 제가 바로 뉴스캔으로 전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자유시간을 얽매인 시간을 바꿈으로써 미래의 삶을 파먹는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영업을 하면서요. 제가 저의 시간을 통제하면서 나의 삶을 파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요. 한 두세 권만 읽어도 다들 아는 사실인데 이놈의 두세 권의 책을 안 읽어요. 왜 책을 안 읽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쳇바퀴 도는 삶을, 그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 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풍요, 자유, 그 다음에 행복을 일깨워준 청사진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이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만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는다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생활을 하는, 저도 철장 생활을 한 거거든요. 저도 20시간을요, 샵에 묶여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 전혀 몰라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행복을 굉장히 추구했지만 그 행복이 어떤 건지 점점 잊고 갈 때쯤에 아예 아토피로 인해서 이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베스트셀러인 거 아시죠? 뭐 책 안 읽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합니다.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의 네 분면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분면에 속해 있느냐. 이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이다. 이들은 안정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감옥 안에 있다. 왜냐면 내 시간을 써서 소득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시간이 없고 내가 나의 자유시간을 써야 소득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안정을 찾는다. 그런데 이 사업가, 비사 분면과 아이사 분면에 있는 이 사업가 분면은 이로 간 사람들은 이 분면으로 갔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비사 분면으로 넘어간 거고 이 사업가의 분면은 1년 동안 그 자리에 없어도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 표를 보고요. 나 사업가인데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 분면에 있는 E와 S사 분면에 있는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 분면에 있는 분들보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뭐 여행도 앵간히 다니고 이 안에서만. 그런데 결국 저는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를 원한다고 하고서 이 사업가 분면을 들여다보니 이 책 안에서 너무 많게 답을 내려줬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먼저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업을 선택했을 때는 책을 읽어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1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선택하고 나니 내가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샵 프랜차이즈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 S사 분면에 있을 때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로열티 소득이라는 게 비활성 소득, 즉 불로소득, 즉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시간이 생긴다는 걸 이 S사 분면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10년이 넘게 일한 업에서 프랜차이즈를 꼴랑 3개 확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프랜차이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히려 더 바빠졌어. 그 3개의 그 아카데미를요, 제가 계속 돌아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있지 건강도 없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고 감옥 생활하면서 뭐 식사도요 진짜 때우기식 있죠.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빨리 밥 안 먹었던 것 같아. 엄청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삶을요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명확하게 자기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사분면에 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일 때 비사분면을 사업가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요. 자영업과 사업, 비즈니스 영역을 구분하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분하는 눈을 이 책에서 제가 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면을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의 사업은 자영업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자리에 없어도 소득이 같거나 많아지는 시스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라는 일단 정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 자유를 원한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안에서 내가 소득이 비록 없을지언정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나머지는 오토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복제 가능해야 한다.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 책 안에 방법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소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누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이거든요. 와, 엄청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칭찬한 거예요. 와, 이 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나에게 진짜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다음에 브랜드, 나라는 브랜드가 얹어진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품이라고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책이 그냥 책이냐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3가지로 답을 내려줍니다. 자, 자유를 얻고 싶냐? 직접 시스템을 개발해라. 제가 해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 프랜차이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종원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죠. 3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기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점포도 없어. 자본도 없어. 직원도 없어. 플랫폼 비즈니스로 그냥 돌아가는데 지금 코로나 덕분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참여 시스템에서 사업 관련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라. 당신은 이 안에서 물동에 나르는 것을 그만두고 당신과 가족 그리고 당신의 생활 방식을 지탱할 현금 흐름 송수관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 여기서 답이 예스였기 때문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봤고 지금 8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유를 굉장히 원했다 했잖아요. 이제부터 저의 얘기예요. 자, 거기서 이제 현타를 맞고 깨달음이 있으면서 제가 아이의 아토피로 고등학교 동창한테 뉴스킨 제품을 이제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심한 아토피였는데, 그냥 더 이상 쓸 제품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서 받는 스테로이드제는 더 이상 못 쓰겠고, 왜냐면 아이가 망가지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냥 정말 더 이상 쓸 제품이 없어서 친구로부터 받은 그 뉴스킨 제품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도 아니었고요. 그냥 썼어요. 근데 그 제품을 쓰면서 아이가 호전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전되는 게 이 스테로이드제랑은 다르게 호전이 되는 방향성이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파마넥스를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보상을 듣게 됩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 제품 좋은 거 알겠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들의 삶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스폰서 사장님들이 그때는 뭐 스폰서 사장님인지 뭔지 모르죠. 그냥 이 친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제 이재용 사장님이 제 스폰서 사장님, 1대 스폰서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중간에 이 고등학교 저한테 전달해줬던 친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이 됐는데 그때는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으로 이 카카오 스토리의 삶을 봤더니 남자가 수트 차려입고 그다음에 임지선 사장님이 제 2대 스폰서 사장님인데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거냐면 도네이션을 하는 지금 우리 포스포굿 있죠. 남들을 돕는 자선 하는 이 기부에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던 이 업이 도대체 뭐길래 도네이션 하지? 라는 물음표가 딱 들은 거예요. 저한테 호기심이.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어딜 가셨냐면 천사의 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늘 몸으로 봉사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천기저귀를 이만큼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셔가지고 빨간 고무장갑을 여기까지 끼고 그 똥기저귀를 다 빠는 봉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돕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고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도 아이들 3명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쌓여있던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도네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예, 호기심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너 이 사업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길래 제가 그럼 도대체 여기 소득이 어떻게 되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도네이션을 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자영업 할 때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도 3명밖에 기부를 못 했거든요. 아이들을 못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많이 막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보상이라는 걸 듣게 됐고 뚜껑이 날아갑니다. 왜냐면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가치 있게 봤잖아요. 근데 그게 무점포, 무자본, 무직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오너 입장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완전 간 거예요. 제가 완전. 와,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고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가 확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재영 사장님을 소개시켜 줄 때, 이제 그 재영 사장님이 그 운동 업계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티업을 엄청 잘 해줬거든요. 저보다 2살이 어리긴 한데, 제가 그 현업에 있을 때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서 어깨 뽕이 막 이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영 사장님을 보자마자 제가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남자가 아이템으로 화장품을?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이제 완전 사업 알아볼 때 갔는데 여기 눈썹을 시커멓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특이하다. 왜 눈썹에 화장을 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뉴컬러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내가 오너니까 그 본인이 직접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봐야 알죠. 거기서 제가 와, 저 사람 마인드면 거기서 이제 완전 이제 이분한테 신뢰가 확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하는데 저한테 뉴스킨 사업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킨을 알아보고 1달 보름 만에 전업을 했는데 제가 1달 보름 만에 전업할 수 있었던 건 1달 보름 동안 새벽 모닝스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스템에만 올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11시 강의를 듣고 2시 강의를 기다리는 타이밍에 저랑 미팅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하기 전에.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 왜 하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희 수준 돈 많이 벌려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자유가 생기니까.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답을 못하고 있지? 나 꿈이 뭐였지? 원하는 삶이 뭐였지? 나는 그냥 돈뿐이었나? 뭐 이런 현타들이 오면서 제가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제가 저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업을 알아보고 3개월 있다가 여기가 지금 글로벌 컨벤션이거든요. 이때 제가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알아보고 3개월 만에 이 글로벌 컨벤션을 가요. 미국을 가요, 제가. 여기를 왜 갔냐면 여기 가면 성공한다 했어. 그리고 이때 이정 사장님이 그 다이아몬드 핀인정석을 그 큰 글로벌 4만 명이 모여있는 막 이런 무대에서 그 무대 워킹을 하는데 그게 또 저한테 비전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어떤 다짐을 하냐면요. 내가 2년 후, 2년마다 글로벌 컨벤션이 있잖아요. 2년 후에 내가 저 무대는 반드시 내가 걷겠다. 티밀릿으로. 이걸 제가 설정하고 와요. 2년 후에 티밀릿. 근데 2년 후에 티밀릿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록을 깬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결단하고 오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해진 시기가 요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따르고 배우면서 재원 사장님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신뢰가 되게 커졌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그때 미국 갈 때도 임신 3개월 때, 임신 초기 때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장거리 비행을 하시면 유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몸도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누트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이제 막 먹기 시작해 한 막 초기 단계야.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해 놓으니 병원에서는 이제 미국을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제가 미국에 가야 할 이유가 제 뱃속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잘 있었어요. 그리고 TR90으로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첫째 아이도 되게 힘들게 가졌거든요. 2번 유산하고 가졌는데 둘째를 가지려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TR90을 먹고 한 달 보름 만에 제가 둘째 임신 바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출산하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EBA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 EBA가 어떻게 됐냐면 TRLIT라는 LTO 시장의 아이템으로 제가 3개월 만에 EBA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했거든요. 그 EBA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LTO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14라인을 그때는 이제 12라인이면 EBA였어요. 1대 12라인. 근데 제가 EBA가 되고 8라인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핀이 떨어졌는데 이 커미션은요 600만 원 이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했던 게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비즈니스를 또 잠깐 이제 출산하고는 좀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서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거 진짜 되는 거네. 이런 또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티멜리스 도전합니다. 8라인에서 6개월 만에 16라인, 그러니까 8라인을 다시 독립해서 16라인을 1년 만에 세팅하고 6개월을 유지해서 제가 최단기 그 PA가 되죠. 그래서 노르웨이 티멜리 트립을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세이 트립에서 또 셋째가 생기게 되죠. 이게 TRIT가 진짜 무서운 게 자꾸 임신해가지고 이게 몸을 만들려고 먹었는데 자꾸 임신해가지고.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스토리 덕분에 또 임신이 안 되던 분들이 임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축복이죠.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TR라이트를 통해 임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은 정말 거기에 대한 가치가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LTO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첫 번째 석세스 이건 뭐 달성했는지도 모르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코스타 크루즈라는 일본 석세스 트립을 또 달성을 해서 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제가 탔던 통통배까지는 아니었죠. 이런 여객선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예, 이런 배를 타고 매일이 축제고 이거 뭐죠? 즐거움 맨날 노는 거예요, 그냥.
이때 이분이 김경호죠. 김경호 와서 또 단독 크루즈를 계속 타고 가면서 콘서트도 하고 같이 놀고 또 2,500명이 그때 승선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또 대표로 스피치도 하고 어쩌면 그냥 아이 엄마로 그냥 인생 갈 뻔했던 내 인생이 그냥 제가 자유를 원해서 뉴스킨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미친 듯이 인생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요. 그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 도쿄돔이거든요. 이 도쿄돔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뉴스킨이 통째로 빌린 거예요. 막 이런 것도 다 비전이었어.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블루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받았고요. 제가 바로 티멜릿을 도전해서 이제 티멜릿이 최단계로 됐잖아요. 노르웨이 티멜릿을 가는데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때 이제 친정 엄마 모시고 가고 저희 큰 아이, 이게 아이가 아토피 있었던 아이예요. 어땠냐면요. 온 이런 목 접히는 데가요. 거북이 이런 껍질처럼 두껍게 시커멓고요. 막 누가 봐도 그냥 딱 아토피야. 근데 지금 아토피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것조차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15년도 5월 13일이 저희 아이 생일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트립을 떠나는 날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사업을 진행한 1년 7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동안이 성장통이었고 나에게 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안겨준 어떤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뭐 썼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오늘이 가장 힘들고 오늘이 가장 행복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러니 그냥 즐길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말 기라성 같이 타인이 성공의 길로 도왔던 레전드들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운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짜 가장 값진 이 자리였거든요. 여행은 돈 주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실은 이 노르웨이 크루즈였거든요. 근데 이 노르웨이 크루즈는요. 인당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웬만하면 가지도 못해. 근데 이런 여행을 제가 그냥 열심히 내 인생 살아낸 것 뿐인데 이런 것들을 막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티멜 트립을 이 배요, 뒤에 있는 이 배에 승선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뭐 다들 이런 배 타보셨죠? 네, 뭐 그냥 이 정도예요. 아이의 미소, 웃음소리,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 본 것들. 이 크루즈 안에 15층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키즈 카페도 있고요. 뭐 이거 도서관이거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면세점도 있고요. 이 빠찡코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고 하셨거든요. 50대 중반에. 근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면서 엄마한테 꿈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엄마도 그렇게 살다 가실 뻔한 엄마의 인생이 이 안에서 여기 이제 재미 삼아서 얼마였지? 50불을 가지고 그냥 하신 거예요. 이거 뭐 해본 적도 없어. 우리 엄마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가서 이제 남는 시간에 원체 자유로우니까 가서 한번 이제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잭팟을 터트립니다. 그래서 50불을 가지고 1,500불을 와 진짜 엄마 인생에 이런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미친 거죠. 어쩌면 제가 결혼해서 우리 가족 전전긍긍하게 살면서 부모님 인생 그냥 등 돌아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닌 엄마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내가 주는 것을 넘어서서 엄마 스스로가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꿈이 뭐냐면요. 내가 우리 손주들 유학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말마다 뭘 하시냐면 저희 엄마의 취미가요. 외곽으로 나가셔서 단독주택을 그렇게 보세요. 네. 당신 거 하신다고. 그런 활기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도 와 이게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같이 제가 만약에 뉴스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30대의 티멜릿 같이 함께 가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다 첫 티멜릿 트립을 같이 함께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백만장자 두조가 탄생했죠. 최목 사장님이랑 그다음에 그 최추인 구현재 사장님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셨잖아요. 와, 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분들이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건 또 저도 백만장자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올바른 성장을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치밀 트립에 딱 갔는데 저는 치밀릿이 그러니까 제가요 다 최단 기록 끊었잖아요, 사장님들. 로드맵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EBA도요, EBA가 됐다고 알려줘서 알았어요. 몰랐어. 아, 그래? 왜냐면 이 핀별로 외우는 게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복잡한 거 딱 싫어하거든요. 진짜 단순해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서 그 뭔가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서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핀을 뭐 그냥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난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자유만 보고 미친 듯이 썼더니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김내진아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티멜리 트립은 3번을 연속으로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티멜릿 3번 됐으면 티멜릿 트립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무지했어요. 티멜릿 트립을 티멜릿을 한 번 달성했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석세스 트립을 계속 AR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달성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티멜릿 트립을 가면 그런데 제가 티멜리 트립을 갔을 때 이 16레그에서 14레그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야. 모르겠고 그냥 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1대 리크루팅을 제가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노르웨이 티벨릿에서 지금 요 가방이랑 이 목걸이가 최숙희 사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3스타 크리에이터로 티멜리 3스타 크리에이터. 그래서 제가 만찬 자리에서 여기 뒤에 안젤라 류도 있거든요. 여기 제가 혹시 화살표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젤라 류 이런 분들과 그냥 코스 만찬 자리에서 정말 레전드인 최숙희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뛰어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짜 애기가 사업한 지 1년 7개월밖에 안 된 애기가 가서 사장님 저 그거 한 번만 들고 사진 찍으면 안 되냐고 하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3스타 크리에이터가 뭔지 몰라. 그냥 멋있어. 그냥 멋있으니까 찍은 건데 이때 이 사진을 찍고 제가 3스타 크리에이터가 뭔지 루비의 1대로 루비를 창출해내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목표로 삼고 제가 롤모델 최숙희 사장님으로 삼았잖아요. 내가 티멜릿 포스타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스타 크리에이터를 목표로 했더니 3스타 크리에이터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스타 그 회계년 안에 1대 루비를 3조로 배출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 목표로 뛰어야 되는구나를 사업한 지 진짜 몇 년이 흘러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를 이제 세우고 나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나한테 왜 주어지냐면 이것들을 해결하면 능력을 키우면서 너의 그릇이 키워라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성공시키고 도와야 되는 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타인을 돕는 거에 이 비즈니스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가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장님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돕겠다. 근데 이거를 1대 가는 거랑 같이 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돕겠다로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이 사업은 누구를 돕느냐로부터 그래서 기부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행복해하는 그것들이 정말 리얼이고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메타에 대한 L2에 대해서 사장님들에게 좀 나눔을 주고 싶어서 제가 앞에 쭉 서문을 나눴는데요. TRIT로 제가 어쨌든 성장을 한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훅. 근데 이 L2가 뭐냐면요. 핀업 조직 확장, 그리고 큰 커미션.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들의 연봉을 월에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과 동시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내가 비사분면, 아까 그 경제 4사분면에서
자유를 살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요,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요, 그리고 혹은 제 강의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자유를 원하신다면 로버트 기요사키 시리즈를 전부 다 읽어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간과하시면요, 이 사업 다른 뭘 해도 절대 성공 못해요. 자영업을 해도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가로 넘어갔다는 이것들에 대한 빠른 자산가로 넘어가는 방법은 LTO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석세스 트립을 ARO로 저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세스 트립을 목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석세스 트립을 목표한 적이 없다는 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나머지가 그냥 돼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석세스 트립의 목표가 되기보다 사장님들의 어떤 꿈, 원하는 삶, 근데 이것이 이 비즈니스가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석세스 트립을 2014년도에 갔고 2015년도는 석세스 트립이 없었어요. 아무튼 뭐 때문에 없었어.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로 간 거고, 제가 첫 번째 트립은 파트너들 없이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석세스 트립부터는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 함께 가겠다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석세스 트립 갈 때마다 돈 줘, 자유시간 너무 많아, 뭐 먹고, 이재용 사장님 맨날 날 저렇게 들고 던져. 뭐 어쨌든 먹고 놀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만찬에 계속 초대되고 인정받고 이런 귀족의 삶을 계속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셋째가 생깁니다. 신의 한 수였죠. 네. 왜냐면 제가 아들 딸이거든요. 셋째가 여기서 이제 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석세스 트립에서 또 이 회사가 국가에도 기여를 많이 합니다. 예,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누스킨 하시는 분들은 셋째, 넷째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뭐죠? 이 풀장을 또 누스키너들만 또 챕터 해가지고 우리만 쓸 수 있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리고 창문마다 전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이 다 누스킨이 산 줄 알았어요. 다 붙어 있어. 이런 자부심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버셜도 다 빌렸어, 통째로. 그래서 이 중간에 만찬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제가 목표했던 더 많은 파트너들, 그리고 부부 사업가들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만찬, 뭐 이런 자리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이렇게 파티하고 행복, 자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들을 같이 느끼기 시작해요. 함께. 이런 자유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하버 브릿지를 또 그 1대의 루비를 창출을 3주 이상 하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또 달성을 해서 파트너 사장님께 또 올라갑니다. 여기 조지훈 사장님 보이시죠? 네, 조지훈 사장님 같이 팀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골드코스트. 제가 여기를 갔다 와서 제 버킷리스트에 하나 뭐가 늘었냐면요. 나 골드코스트에서 아이들과 1년 살아야지. 너무 천국인 거예요. 여기 가면요. 조그만 아이들 4명, 3명, 4명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많냐면요. 여기에 이 골드코스트 주의 법이 아이를 넷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뭘 해준다네요. 지원해준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버킷리스트들이 또 계속 늘어나는 삶을 살게 해주죠. 골드코스트 달성한지도 모르고 또 간 거예요. 뭐 서핑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코타키나바루를 가서요. 정한 사장님이 저에게는요. 은인이라고 해야 될까? 정한 사장님이 시집 결혼하고 오시면서 저는 정한 사장님이 진짜 비즈니스 멘토로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깊이 있는, 나이를 떠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좋은 어른이다, 이 사람은. 저 너무 좋은 어른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또 좋은 어른들과 함께 또 만찬을 즐겨.
그리고 조규초 사장님이랑 이때 코타키나발루 가서 또 라운딩을 했거든요. 라운딩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가서 하면서 또 이 리더들과 정말 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조규초 사장님은 아마 자산가로 치면은 한 진짜 한 800억은 벌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많은 리더를 배출했고, 제가 이 조규초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조직이 얼마나 되세요? 이랬더니 난 조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독립해서. 다 일대들이 다 100만장자 이상 막. 그것도 비전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한 사장님 1대 여기 형제라인 사장님인데 저희 코타키나를 갔는데 수영복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행복한 거야. 옛날 같으면 어우 똑같은 거 너무 싫다 막 이랬을 텐데 이것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형제라인 이분 제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사랑하는 전미진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미진 사장님이 첫 석세스 트립이어가지고 이분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내 파트너도 아닌데 막 리더 사장님들한테 가면서 좋은 말 한마디 해달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미진 사장님이 찍어준 사진 완전 화보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또 마카오를 갑니다. 또 돈을 줘야 마카오 가서 진짜 신나게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뭐 수영복 사진도 찍고. 아니 에센난 40 이때 2019년이면 제가 몇 살이죠? 아무튼 40대 아줌마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네? 막 여기 그 마카오 타운인데 막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뭐 진짜 세상에 진짜 이 타르트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맛이 뭔지 모를 거예요. 뭐 맨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방콕을 달성했는데 방콕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또 회사가 현금으로 그냥 바로 싸줬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캐나다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자, LTO로 제가 석세 트립 AR로, 이 석세 트립이라는 건요, 사장님들이 사업하면서 있을 자리 있어야 할 곳이에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제시해주는 이런 것도 받아먹지 못하면요, BA, BO. 그리고 그냥 내 본연의 삶 열심히 하고 그냥 타인을 도와줄 뿐인데 옵션을 주어지는 이 석세 트립에서요, 진짜 성장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LTO 이번에 10월에 있는 메가 LTO를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왜 하려고 했는지부터가 정돈이 되시면 이 석세 트립의 AR로 그리고 LTO에 대한 확장력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진짜 한 달에 거의 한 뭐 일주일은 매번 여행을 가거든요. 그리고 석세 트립이 가능한 건 일단 원하는 게 명확하셔야 되고요. 그냥 내가 이것을 반드시 되는 거라는 거를 나의 끝점을 찍고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타인을 도우셔야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이 사업이 이래 심플해요. 그리고 해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나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 사장님들, 선배 사업자 사장님들을 통해서 저분들도 해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주 그냥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최숙희 사장님이 3스타 크리에이터 하셨을 때도 저분이 해내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정돈해 봤는데요. 일단 목표를 크게 가지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맥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1대1을 찾는 것에 초집중하시고요. 그 안에서 431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제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랑 괌을 갈 거다. 제가 하와이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늘 바랬던 라인이 승무원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무원 라인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될래다 안 되고 될래다 안 되고 계속 이러다가 지금 승무원 라인이 지금 4만 이상의 라인이 됐거든요. 1년 만에.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뭐라는 저는 여러분들과 하와이를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와이는 진짜 많이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비행으로.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비전,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몰입하기 시작하시더니 와 진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벨로시티가 뭔지를 너무 제가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부의 출사 언스크립티드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건 기회가 정말 미천한 작업봉으로 있고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이요.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적으로 끼깔난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뭐 좋은 차, 요것만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누스킨 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화장품 파는 거, 뭐 남한테 마사지 하는 거, 뭐 요렇게.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분명한 경영자로서 비즈니스를 직시했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제품에 대한 아이템을 보여줘야 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사고방식에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본인의 노후가 이렇게 되는 건지도 모른 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성공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우아하지 않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끼깔남 번지르한 끼깔남 이거 뭐라 그러죠? 막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명랑 핫도그 아시죠? 이 명랑 핫도그 CEO가요.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친구의 아버지가 CEO예요. 제가 옆에서 이분들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명랑 핫도그가 그 프랜차이즈화 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형부라고 부르는데 그 형부한테 여쭤본 이제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증거 하원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첫 번째 봤을 때 어땠냐면 얼굴이 다 내려앉았어. 나이가 저보다 2살인가 3살 더 많거든요. 내려앉았어. 맨날 우울해. 화가 엄청 나 있었어요. 나 있던 사람이야. 이 CEO의 와이프가. 화가 나 있고 맨날 불평불만에 남편 욕을 엄청 해요. 같이 있기 저는 싫었겠죠, 당연히. 근데 어느 날 이 언니가 얼굴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가 벤츠로 바뀌더니 맨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명랑 핫도그가 프랜차이즈로 엄청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가만 있어봐. 지금 몇 시죠, 근데? 저 시간, 어, 엄청 된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여기 이제 이 프랜차이즈화를 만들어낸 남편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꼬치꼬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R&D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어떻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걸 아이템으로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레트로 감성의 유전자가 증식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동업이거든요. 친구들 몇 명이 동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것을 아이템으로 설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3년 동안요. 벌어들이는 돈 하나도 없지. 계속 대출받아서. 왜냐면은 이 배합률을 따져야 되니까 하고 버리고 하고 버리고 하고 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언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얼굴이 내려앉았던 거고, 형부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돈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와이프는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바가지만 긁고 있고 이혼 이기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의 고뇌의 시간을 견뎌내고 드디어 지금 미국도 진출하고 글로벌로 진출한 거 알죠? 명랑핫도그가. 이게 된 거거든요. 하물며 자영업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이만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린 점포도 없어. 뭐 제품도 다 만들어져 있어. 뭐, 회계, 뭐 업무, 법률 뭐 다 해줘. 우리 마케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소득과 같은 소득을 나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의 자격으로 로열티를 가져가는 일인데 56개국 글로벌에 나가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흥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랑 핫도그가 탄생이 된 거예요.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아마 다 이렇게 탄생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4명이서 시간을 같이 써서 그렇지 혼자서 했으면 아마 10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4명이서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서 R&D를 개발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신제품 개발은 누가 하냐? 본인들이 하지 않는데요. 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아웃소싱 받은 사람들은 또 자영업 직장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사분면, 상하가 분면은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 또 깨닫게 된 거죠. 여기 계신 경영자분들, 저 대표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장님들, 엄청난 이 아이템, 그리고 엄청난 이 비즈니스의 경영자로서 하루 24시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내가 자유를 얻고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는데, 그 명랑 핫도그도 하루에 24시간을 꽉 채워서 쓰면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마케팅만 하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자산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리고 유산 상속이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와, 이 메타가요. 전 지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거든요. 제가 2014년도, 13년도 TRIT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 유스스펜 때 제품이 없어서 못 팔은 완전 현타 맞은 기억도 다 있으시죠? 메타는요, 이 TRIT의 한 10배는 강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10배가 뭐예요? 미안해요. 한 100배? 이 메타가 뭔지 제대로 알아차리잖아요. 심장이 뛰어서 미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다 보랏빛으로 물들여, 속옷도 보라색. 뭔지 아시죠? 완전 보라로 다, 네일 아트도 보라색 싹 바꿔버리겠다. 이 메타에 흥분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아차리시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빌 게이츠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균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균은 영생을 주는 거다. 그런데 그 균에 대한 첫 번째 이 발견한 균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뭐 없던 게,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기는 했는데, 이것을 제품화로 나온 건 메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죠?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지금도 소름 돋거든요. 이 메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메타에 대한 시장성, 이 메타가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인지를 하면요. 가만 못 있죠. 지금도 엉덩이 들썩들썩한데요. 내 하루에 1시간 30분, 1분 1초를 허투루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TRIT 때는 이그제큐티브라고 했어요. TRIT 때 저 혼자 대리점. 지금 저 이제 첫 대리점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TRIT 때 저 혼자 대리점으로 10만 지불을 했어요. 사장님들. 근데 그때 커미션이요. 예,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때 커미션이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벨로시티의 보상으로 나 혼자 BR 10만 지불 똑같이 하면요. 2배예요, 커미션이. 그 몇 천만 원의 커미션이 2배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 홀로 BR이다 하더라도 월 1억의 커미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미쳐요. 2000BR. 지금 2000BR이잖아요. 메타를 내가 한 세트 500PB로 나올 거예요. 내가 먹고 4개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야. 뭐 내 거를 뭐 하위에서 나 먹고 당신 먹고 3명 찾아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먹고 4명 전달해요. 4명을 찾아서. 이 스텝으로 계속 가면요. 자, 지금 이 강의 끝나는 이 순간부터 매주 한 사람씩 2000BR을 창출하게 되면요. 월 1억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소비자 숫자가 아니라 대리점 숫자로 본 거거든요. 너무 적어서 지금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1주마다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명씩 BR을 창출한다. 혹은 한 달에 2명씩만 BR을 창출해도 월 1억 플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스스로 직접 종이에 풀어보세요. 소름이 미친 듯이 돋을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건지 로드맵을 지금 짜세요. 이거 찍어놓고요. 사장님들 바로 이걸 짜고요. 이걸 못 짜겠다. 1대 스폰서 찾아가세요. 아니면 비즈니스 멘토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로드맵을 빠르게 정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냥 뛰시면 돼요. 네. 그래서 EBP 크리에이터에 초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BR을 창출해내는 것도 창출해내는 거지만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EBP로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EBP로 팀을 키우고 그 팀과 한 방향이 돼서
내가 팀을 가지고 메타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로 가는 속도가 아마 개인차가 있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 7, 8회를 몰입해야 하는 이유가 이 선판매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EBP가 돼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선판매 때문이에요. 그리고 티밀리스 PA를 완성해야 되는 것도 선판매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메타는요. TRIT는 90일 챌린지라면 이 메타는요. 2주 안에도 임상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소름이에요. 강의 꼭 들어보세요. 꼭.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EBP를 가셔야 되고요. 이때 선판매 때 내가 이 메타를 쥐고 있느냐 쥐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때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내가 먼저 받고 나의 임상이 만들어지는 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 판이 달라질 거예요. 저한테는요. TRIT 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LTO가 폭파한 거거든요. 제가 한 달 보름 만에 임상을 미친 듯이 만들어낸 거예요. TR로. 그때는 TR도 아니었지. TR라이트 런칭 전이니까 TRA로.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TR라이트로 미친 듯이 몸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콜라겐 미친 듯이 쭉쭉 빨고요. 파마렉스 먹고요. 얼굴 갈바닉으로 문지르고요. 에이작으로 무장을 하셔야 사장님들이 메타 시장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 뭐 있나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설득하는 일 아니잖아요. 보여준다. 또 보여준다. 계속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사업할 때까지 보여준다. 왜? 너랑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런 순수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 상대가 못 알아차려?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 먼저 돕고 있을게. 그렇지만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게임처럼 즐기세요. 네. 자유가 주어지는 게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행복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EBA 워크숍에 또 초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EBP 달성을 하신 사장님들은 또 EBA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나의 파트너를 EBA로 성장시키는 것에 초포커스를 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긴 채 불꽃을 간직하렴. 제가 1대1 리크루팅을 멈췄다가 다시 재기한 건 제가 그 깨달음이 있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정체가 저도 몇 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사업을 왜 선택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큰 테두리를 좀 제가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다시 설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 내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로 제가 바꿔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긍정, 뭘 해도 긍정. 뭐 약간 나서 빠진 것 같을 정도 보일 정도로의 긍정. 아니 어떻게 저런 긍정을 가질 수 있지 할 때의 긍정. 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배우더라는 거예요. 나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되게 웃겨요. 저희 둘째가 태권도 심사가 있었어.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큰 아이가 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 한마디로 가서 태권도 가서 뭘 띠를 따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름 돋는 게 어쩜 부모를 그렇게 따라하는지. 운이 바꾸려면 운이 좋은 뭐래요? 운이 좋은 사람들과 연관된 특징을 흉내내면서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제거해 가야 한다. 즉, 자식을 잘 키울래도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영웅이 되도록 힘쓰고 당신의 배우자,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영웅이 되는 것을 저는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늘 선택의 폭이 넓은 삶, 너희들이 경험을 많이 하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약속들을 이 뉴스킨을 통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이것이 진짜 값진 진짜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진짜 요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도 한 일주일 놀다 왔고 이번에도 좀 일주일 또 놀고 오고 막 이렇게 하긴 할 거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늘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아이들을 되어가고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 대대로 유산 상속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부터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일이고요. 꿈은 쪼개줘도 조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 크게 꾸시고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8년 하면서 깨달은 거고 저희의 비전이에요. 사람 사랑. 우리는 원하는 삶을 위해 타입5의 가치를 사명감으로 나누며 관계를 중시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관계를 중시하면서 모든 이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진짜 많이 해요. 인기단감 하세요. 뭐 이렇게 미팅하다가도 자,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당연한 건 없습니다. 늘 매사에 감사하는 걸로 시작을 하다 보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초긍정에 정말 가치하고픈 사람이 될 거고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사장님들의 비즈니스가 승승장구 확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저희 이 회사를 창립하신 창립주가 늘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돈을 벌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만 생각하라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자체로 너무 소중한 존재고요. 사장님들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냥 하시자고요, 우리. 화이팅!